형부를 향한 처제의 그 한마디,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 말이 있고 일주일 후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내 아내의 동생, 김민지, 처제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그저 천진난만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모든 것이 견해 있었다. 눈빛, 말투, 심지어 몸짓 하나하나까지. 이전에는 그저 가끔 짓궂은 장난을 치던, 편하게 말을 트고 농담을 주고받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확연히 달랐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는 암표범처럼 그녀는 내 주위를 맴돌며 미묘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내왔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 민지는 의도적으로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저 우연이겠거니 넘기려 했지만 식사 내내 그녀의 허벅지가 내 허벅지에 은근슬쩍 닿아왔다. 뜨거운 감촉에 소름이 돋았지만 떼서 태연한 척 음식을 집었다. 그때였다. 민지가 반찬을 집어내 앞접시에 놓아주며 손가락으로 내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감촉은 마치 전류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형부, 이거 더 드세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건 명백한 유혹이었다. 나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어색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아내, 서윤, 아내, 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민지의 행동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내 착각일까? 혼란스러웠다. 나는 내서 민지와의 거리를 두려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교묘하게 다가왔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녀의 어깨가 내 팔에 스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는 슬쩍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을 걸었다. 형부, 오늘따라 피곤해 보여요. 요즘 많이 힘들죠?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도 그녀는 나를 향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민지는 내 반응을 살피듯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혹시 내가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민지는 정말로 나에게. 밤이 되면 민지의 생각은 더욱 나를 괴롭혔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민지의 얼굴과 그녀의 의미심장한 눈빛, 그리고 그날의 대담한 말들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형부, 우리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험한 설렘과 동시에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아내, 서윤에 대한 미안함. 그녀는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민지가 뿜어내는 강렬한 매력은 마치 거부할 수 없는 늪과 같았다. 나는 그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정말이지, 미치도록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짜릿한 긴장감을 즐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서윤은 동창 모임이 있어 외출했고 집에는 나 혼자 남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민지가 서 있었다. 형부, 저예요. 잠깐 들어가도 돼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문을 열어주었다. 민지는 평소보다 조금 더 과감한 몸매가 드러나는 편한 홈웨어 차림이었다.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그녀만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갑자기 집안의 공기가 무겁고 뜨거워지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형부, 저희 집 전등이 나갔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 갈겠어서요.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민지는 살짝 풀린 듯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나긋나긋했고 어딘가 애처로운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거절할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민지의 집은 바로 옆동이었다.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짧은 시간 동안 내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그냥 도와주는 것뿐이야?
바른 생각은 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의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안으로 이끌었다. 전등을 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지는 계속해서 내 곁을 맴돌며 이런저런 말을 걸었다. 그녀는 남편 혹은 남자친구 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며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했다. 그녀의 푸념 섞인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나를 향한 미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나를 향해 깊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건 명백한 신호였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눈빛.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필사적으로 이성의 끈을 붙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자아는 이미 위험한 경계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지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내 뺨에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그녀의 손이 살며시 내 팔을 감쌌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그녀가 내 품에 와락 안겨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밀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나 역시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의 촉촉한 입술이 내 입술을 향해 다가오는 순간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 내 주머니 속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마치 현실로 돌아오라는 경고처럼 날카로운 벨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나는 화들짝 놀라 민지를 밀치듯 떨어졌다. 민지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에는 아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다. 만약 이 전화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찔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애써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집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과 더욱 깊어진 혼란스러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앞으로 나와 민지, 그리고 아내 서윤 사이에는 또 어떤 폭풍이 몰아치게 될까? 심장이 다시 한번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아내의 다급한 전화벨이 아니었다면 나는 과연 그 순간 민지, 처제를 뿌리치고 돌아설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민지의 집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과 더욱 깊어진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심장을 어지럽혔다. 그날 이후 민지는 더욱 괴담해졌다. 아니, 어쩌면 나의 거절은 그녀의 승부욕을 더욱 자극했는지도 모른다. 결국 나는 그녀의 끈질긴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다.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나와 단둘이 만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애썼다. 한밤중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모티콘과 함께 날아드는 문자 메시지, 형부, 이것 좀. 형부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라며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들. 처음에는 애써 외면하고 거절했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교묘하고 지두하게 파고들었다. 어쩌면 나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의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내 서윤, 아내과의 관계가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언제부턴가 느껴지던 권태로움과 민지가 주는 짜릿한 긴장감 사이에서 나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다. 민지의 남편, 그러니까 내 동서는 장기 해외 출장을 떠난 상태였다. 어느 날 저녁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보다 훨씬 더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형부. 저 오늘 너무 힘들어요. 혼자 있기 너무 무서운데. 잠깐만 와서 말동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망설였다. 지금 이 시간에 처제의 집에 단둘이 있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를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래, 잠깐만이다. 가서 위로만 해주고 바로 돌아오는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나는 민지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두컴컴한 실내에는 은은한 스탠드 조명만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소파에 홀로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던 민지의 모습이 보였다. 평소와 달리 살짝 풀어헤쳐진 셔츠와 짧은 반바지 차림의 그녀는 어딘가 위태롭고 관능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내 인기척에 놀란 듯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의 눈빛은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와주셔서 고마워요, 형부. 그녀는 잔뜩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고 그녀는 내 옆에 바싹 박아앉아 와인잔을 채워주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와인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때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부도 아시죠? 저 남편이랑 사이 안 좋은 거.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외로움, 실망감,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길었고 나는 그저 묵묵히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의 손은 어느새 내 손등위에 살포시 포개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뜨겁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슬픔에 동화된 탓이었을까? 나는 더 이상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 민지가 천천히 내게 기대왔을 때 나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아니, 밀어낼 수 없었다. 부드러운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뺨을 간지럽혔고 은은한 샴푸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죄책감과 동시에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한 희열감에 휩싸였다. 민지와의 관계는 그렇게 위험하고도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나는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였을까?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처제, 아니 민지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노트북 워드 파일에는 사랑하는 민지에게로 시작하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내 솔직한 감정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민지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와버린 것에 대해 나는 깊은 죄책감을 느껴. 하지만 너를 향한 내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 이 위험한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너에게 깊이 빠져버렸어. 하지만 결국 그 편지는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내 노트북 깊숙한 곳에 비밀처럼 저장되었다.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나는 날, 이 편지는 우리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섬뜩해지기도 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다. 나는 아내 서윤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민지의 집을 찾았다.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들어갈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함께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 위험함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민지는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처럼 나에게 매달렸고 나는 그런 그녀를 거부할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중독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지와 그녀의 집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방 안에는 우리 둘의 숨소리와 잔잔한 음악 소리만이 감돌았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민지가 내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내 심장을 다시 한번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내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려는 순간이었다.
딩동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나와 민지는 화들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시간에 누구지? 혹시 서윤이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민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다. 우리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눈빛만 교환했다. 과연 문 밖에는 누가 서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의 이 위험한 비밀은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아내, 서윤, 아내의 전화는 날카로운 경고음처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날 밤 이후 나와 민지, 처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했다. 민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 서운함과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깨달았다. 아내의 존재가 우리의 위험한 관계를 잠시 멈추게 했을지는 몰라도 결코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을. 오히려 그날의 아슬아슬했던 경험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기폭제가 된 것 같았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은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위험한 심리 말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라도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아니, 안 했다. 내 생활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핑계로 민지와의 미래를 이어갔다. 민지의 빈집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아지트가 되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현실의 무게를 잠시 잊고 서로에게 탐닉했다.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한 시간들이었다. 마치 독이 든 사과를 베어 무는 것처럼 매혹적이지만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죄책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민지를 향한 갈망은 멈출 줄 몰랐다. 마치 마약과도 같았다.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지독한 중독이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감정에 휩쓸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남겨달라. 궁금하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다고 했던가? 나의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은 서서히 아내의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 아내, 서윤은 예전처럼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의심과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여보,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아무렇지 않은 척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 둘러댔지만 그녀의 예리한 시선은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다. 저녁 식탁에서 마주 앉아 있을 때 그녀는 가끔 뼈있는 농담을 던지곤 했다. 요즘 부쩍 그 친구랑 자주 만나는 것 같네? 혹시 나보다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친구는 내가 민지를 만나러 갈 때마다 둘러대던 가상의 인물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무슨 소리야, 당신밖에 없지라고 능글맞게 대답하곤 했다. 하지만 내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차갑게 변해갔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식탁,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어색한 대화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옥죄어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처럼 나는 서서히 질식해가는 느낌이었다. 장모님, 박 여사, 과 이모님, 선희 이모, 역시 우리 부부 사이에 냉랭한 기류를 감지한 듯했다. 가끔 우리 집에 들르실 때면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나와 민지를 번갈아 쳐다보곤 하셨다. 특히 장모님은 예리한 분이셨다. 한 번은 거실에서 장모님과 이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아무래도 요즘 저 두 사람 뭔가 심상치 않아. 서희 얼굴도 영 안 좋고 민지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말이야. 그러게 말이다. 서윤이도 소갈이 하는 것 같던데.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 그분들의 작은 속삭임이 내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였다.
이러다 모든 것이 발각되는 것은 아닐까? 그 순간 나는 이 위험한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파란색 표지의 낡은 일기장. 평소 아내가 일기를 쓴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열어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아내의 고통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요즘 그 사람,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고 자꾸만 나를 피하는 것 같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 밤마다 그의 빈자리를 느끼며 홀로 눈물 짓는 날들이 늘어간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그녀의 떨리는 글씨체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다. 나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한 가정을 파기하고 나를 믿고 사랑해준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죄책감과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아내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이 일기장의 존재, 이것이야말로 우리 관계의 파국을 예고하는 복선이 아니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은가? 하지만 민지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내가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면 그녀는 질투심을 감추지 못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에게 매달렸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그녀는 나를 더욱 강하게 올가매려 했다. 형부, 정말 이대로 끝낼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형부도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녀의 집착은 때로는 나를 숨 막히게 했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늪처럼 나를 끌어당겼다. 그녀의 눈물과 애원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민지를 뿌리치자니 그녀가 받을 상처가 걱정되었고 그렇다고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자니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결국 나는 또다시 민지에게 흔들렸고 우리의 위험한 관계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처럼 계속되었다. 어쩌면 나 역시 이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아내에게 느끼는 죄책감과 민지가 주는 위험한 쾌락 사이에서 나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방황하고 있었다. 과연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처가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직후였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고 나는 잠시나마 죄책감을 잊고 평범한 사위이자 남편의 역할에 충실하려 애썼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아내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여보, 아까 어머님 댁에서 나올 때 당신 외투 주머니에서 이게 떨어졌는데 혹시 뭔지 알아요? 아내의 손에는 낯익은 물건이 들려 있었다. 민지가 얼마 전 나에게 선물했던 독특한 디자인의 은색 만년필이었다. 내가 평소 글 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만년필을 받아들었지만 심장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었다. 아, 이거 회사 후배가 잠시 맡긴 건데 깜빡했네. 중요한 거라 돌려줘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어색한 변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발리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신문하는 형사처럼 그녀의 시선은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장모님이 들어오셨다. 사위, 아까 놓고 간 게 있어서. 아이고, 이게 왜 여기 있노? 장모님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만년필에 정확히 꽂혔다. 만년필의 은색 몸체가 유난히 차갑게 빛나는 것 같았다. 장모님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걸까?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했을지 댓글로 남겨주면 좋겠다. 다음 편에서는 이 위기가 어떻게 폭발하는지, 그리고 그 파국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공개될 테니 채널 고정 절대 놓치지 마시라. 그날 저녁 장모님, 박 여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만년필을 내게 건네셨지만 그 눈빛은 매서웠다. 사위,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의미심장한 물음이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아닙니다. 어머님.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라고 둘러댔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만년필. 민지, 처제가 선물한 그 만년필이 하필이면 왜 그때 서윤, 아내의 눈에 띄었고 또 하필이면 그때 장모님이 들어오신 걸까?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마치 누군가 짜놓은 각본처럼. 그 순간 만년필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유난히 내 손바닥을 파고드는 듯했다. 어쩌면 이 모든 불행은 이 만년필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여러분은 운명이나 징크스 같은 것을 믿는가? 나는 원래 그런 비과학적인 것들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만년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불길한 물건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장모님은 나를 따로 불러내셨다. 평소 자주 가던 집 근처 찻집이었다. 따뜻한 대추차를 앞에 두고 앉았지만 분위기는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사위, 요즘 민지 그 아이랑 부쩍 가까워진 것 같더구나.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냐? 장모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단호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궁금증 이상이 어떤 확신에 찬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장모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걸까? 아니면 그저 떠보시는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나는 내서 침착하게 무슨 말씀이신지. 민지는 그냥 처제일 뿐입니다. 가끔 회사 일로 고민이 있을 때 조언을 해주는 정도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내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장모님은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깊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사위,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서윤이도 민지도 내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들이야. 부디. 자네가 우리 가족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 특히 서윤이한테는. 더더욱 장모님의 말씀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뼈있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죄책감과 공포심으로 요동쳤다. 장모님과의 대화 이후 나는 이 위험한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은 아닐까? 나는 민지에게 연락을 끊었다. 그녀에게서 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그녀를 피하고 싶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 또다시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지는 그렇게 쉽게 물러설 여자가 아니었다. 며칠 뒤 그녀는 회사 앞으로 나를 찾아왔다. 퇴근 시간, 회사 정문을 나서자마자 익숙한 그림자가 나를 덮쳤다. 민지였다. 그녀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내 앞을 가로막았다. 형부, 요즘 왜 이렇게 저를 피해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민지야,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자.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하지만 민지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절박하게 매달렸다. 형부, 저는 형부 없으면 안 돼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형부도 저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녀의 눈물 어린 애원에 내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지만
나는 애써 외면하며 돌아섰다. 차마 그녀의 눈을 볼 자신이 없었다.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 지긋지긋한 관계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민지는 더욱 대담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 마치 버림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처럼.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정체불명의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나와 민지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 들어 있었다. 그리고 사진 밑에는 붉은색 립스틱으로 섬뜩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다. 우리의 비밀은 영원할 거야. 그렇지, 형복. 감히 나를 버릴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였다.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협박이었다. 민지가 보낸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관계를 눈치챈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다. 만약 민지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민지에게 익명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소포 안에는 눈알 하나가 파인 낡은 인형과 함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섬뜩한 메시지가 적힌 카드가 들어 있었다고 했다. 민지는 겁에 질려 나에게 전화했고 나는 그녀를 만나 진정시켜야 했다. 그녀는 울먹이며 내게 매달렸다. 형부, 너무 무서워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좋죠. 나는 그녀를 다독였지만 내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깨닫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는 전조라는 것을. 어쩌면 나는 이 위험한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스릴 넘치는 상황에 중독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아내 서윤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종종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거나 알 수 없는 사람과 통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마치 나 몰래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책상 위에는 탐정소설이나 심리학 관련 서적들이 놓여 있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평소와 다른 차분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여보, 요즘 당신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죠? 당신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줄래요? 만약 당신이 직접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알아서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땐 우리 관계 정말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사방이 막힌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발밑은 아득한 어둠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민지와의 미래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은 어두컴컴했고 아내는 이미 잠든 줄 알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침실로 향하려던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아내였다. 그녀는 것이 소파에 앉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현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내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넥정에는 나와 민지가 주고받은 은밀한 문자 메시지들이 떠 있었다. 보고 싶어, 자기야, 오늘 밤도 기대할게, 등등. 누가 봐도 연인 사이의 대화였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 휴대폰으로 정체불명의 번호로부터 한 통의 사진 메시지가 도착했다. 띠링 파는 알림음과 함께 화면에 떠오른 것은 나와 민지가 얼마 전 함께 갔던 시내의 한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누가 봐도 불륜 현장을 포착한 사진이었다. 그리고 사진 밑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5억, 내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이 사진들은 당신 아내에게 전송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 회사에도.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나는 덫에 걸린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라. 협박범의 메시지를 받은 순간 내 세상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오. 그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지만 설령 마련한다 해도 이 악몽이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아내, 서윤, 아내은 여전히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내 휴대폰 액정에는 민지, 처제와 주고받았던 적나라한 대화들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더 이상 변명도 용서도 불가능해 보였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여러분이라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돈이냐, 아니면 파멸이냐? 혹은 제3의 선택지가 있을까?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당신의 선택은 무엇일지 잠시 영상을 멈추고 댓글로 남겨달라. 당신의 선택이 어쩌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결말을 만들 수도 있을 테니까. 설명해봐. 이게 다 뭐냐고. 서윤의 목소리가 거실을 날카롭게 갈랐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늘게 떨리는 손은 그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짐작하게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사실은 내가 당신 동생이랑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 순간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장모님, 박 여사, 과 이모님, 선희 이모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민지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완벽하게 짜인 연극의 마지막 장처럼 모든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연출이란 말인가?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장모님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셨다. 하지만 곧이어 서윤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다. 휴대폰 액정에는 나와 민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과 사진들이 가득했다. 설마. 자네. 민지랑 이 장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비틀거리셨다. 이모님은 황급히 장모님을 부축했지만 그녀 역시 충격이 휩싸인 표정이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는 나와 민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윤의 울음소리, 장모님의 절규, 이모님의 당황한 외침, 그리고 민지의 흐느낌까지. 모든 소리가 뒤섞여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나는 마치 지옥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김서방.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서 말해보게. 자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장모님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운 모습으로 나를 다그치셨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그때 민지가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엄마. 형부는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제가 먼저 유혹했어요. 제가 형부를 사랑해서. 그래서 이 그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지에게로 향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지를 바라보았고 장모님은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 민지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정신이니?
저 사람이 내 형부라는 걸 잊었어? 이모님이 다급하게 민지를 말렸지만 그녀는 이미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다. 아니요. 저는 제정신이에요. 저는 형부를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형부도 저를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요. 민지의 외침은 마치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민지의 충격적인 고백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서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장모님은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모님과 나는 황급히 장모님을 소파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장모님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주물러드리고 그 와중에도 민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랑을 외쳐댔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 아무도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녀의 절규는 마치 광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끔찍했다. 정말이지,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이 거실이 이제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린 장모님은 싸늘한 눈빛으로 나와 민지를 번갈아 쳐다보셨다. 그 눈빛에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두 사람 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딸도 내 사위도 아니야.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나가. 장모님의 선언은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서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깊은 증오와 경멸감이 느껴졌다. 한때 나를 사랑했던 그 눈빛은 이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아니, 머무를 자격이 없었다. 옷까지 몇 개를 챙겨 집을 나서는 내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현관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나를 덮쳤다.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가족,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다. 마치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 산산조각 난 유리 조각처럼 내 인생은 그렇게 부서져 버렸다. 차가운 밤거리를 홀로 걸으며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다. 순간의 쾌락을 쫓다가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이다. 민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 역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겨졌을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민지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부. 저도 집에서 쫓겨났어요. 엄마가 저보고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말래요. 이제 우리 어떡해요? 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나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한 줄기 빛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함께 파멸하고 말 것인가? 우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 편에서 그 충격적인 결말이 공개됩니다. 만약 당신이 주인공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체 모를 협박범의 메시지는 내 삶의 마지막 방아쇠와도 같았다. 5억, 내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이 사진들은 당신 아내에게 전송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 회사에도
눈앞이 캄캄해졌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나는 덫에 걸린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내, 서윤, 아내은 이미 내 휴대폰에 담긴 민지, 처제와의 은밀한 대화들을 본 후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더 이상의 변명도 용서도 불가능해 보였다.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돈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는 파멸인가? 아니면 혹시 아직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선택지가 남아있는 것일까? 당신의 생각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달라. 어쩌면 당신의 댓글이 이 이야기에 또 다른 반전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설명해봐. 이게 다 뭐냐고? 서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실을 날카롭게 갈랐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늘게 떨리는 손은 그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짐작하게 했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사실은 내가 당신 동생이랑 그런 사이가 됐어.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내 입으로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이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고 싶었다. 그 순간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장모님, 박 여사, 과 이모님, 선희 이모이 들이닥쳤다. 아마도 서윤이 미리 연락을 해둔 것이리라. 그리고 그 뒤에는 민지가 겁에 질린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마치 잘 짜인 비극의 마지막 장면처럼 모든 주요 등장인물들이 이 파국의 현장에 모인 것이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완벽한 불행이 또 있을까?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장모님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셨다. 하지만 곧이어 서윤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다. 휴대폰 액정에는 나와 민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과 방금 전 협박범에게서 받은 호텔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설마 자네, 우리 민지랑 그런 짓을? 예, 장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을 듯 비틀거리셨다. 이모님은 황급히 장모님을 부축했지만 그녀 역시 충격과 혐오감에 휩싸인 표정이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는 나와 민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윤의 처절한 울음소리, 장모님의 믿을 수 없다는 절규, 이모님의 당황한 외침, 그리고 민지의 겁에 질린 흐느낌까지 모든 소리가 뒤섞여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나는 마치 지옥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제발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김서방.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서 말해보게. 자네가 어떻게 우리 서윤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장모님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운 모습으로 나를 다그치셨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 그리고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내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때 민지가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으며 울부짖듯 소리쳤다. 엄마. 형부는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제가 먼저 유혹했어요. 제가 형부를 사랑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지에게로 향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혐오스럽다는 듯 민지를 바라보았고 장모님은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 민지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정신이니? 저 사람이 내 형부라는 걸 잊었어? 내 언니 남편이란 말이야. 이모님이 다급하게 민지를 말렸지만 그녀는 이미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다. 아니요. 저는 제정신이에요. 저는 형부를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형부도 저를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민지의 외침은 마치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공허하고 폭력적인지 그녀는 정말 몰랐던 것일까? 민지의 충격적인 고백은 모든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서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고 장모님은 결국 정신을 잃고 소파 위로 쓰러지셨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모님과 나는 황급히 장모님을 소파에 편히 눕히고 응급처치를 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장모님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팔다리를 주무르고 그 와중에도 민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랑을 외쳐댔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 아무도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녀의 절규는 마치 광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끔찍했다. 정말이지,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이 거실이 이제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이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겨우 정신을 차린 장모님은 싸늘한 눈빛으로 나와 민지를 번갈아 쳐다보셨다. 그 눈빛에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경멸감마저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두 사람 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딸도 내 사위도 아니야. 내년은 더 이상 내 딸 자식이 아니고 자네는 더 이상 내 사위가 아니네.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나가. 장모님의 선언은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한때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시던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갑고 냉정했다. 서유는 아무 말 없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깊은 증오와 경멸감이 느껴졌다. 한때 나를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눈빛은 이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아니, 머무를 자격이 없었다. 옷까지 몇 개를 되는 대로 여행 가방에 쑤셔넣고 집을 나서는 내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현관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쾌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가족, 그리고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다. 마치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 산산조각 난 유리 조각처럼 내 인생은 그렇게 처참하게 부서져 버렸다. 차가운 밤거리를 홀로 걸으며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다. 순간의 쾌락을 쫓다가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이다. 민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 역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겨졌을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을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민지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울음 섞인 하지만 어딘가 후련해 보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부. 저도 집에서 쫓겨났어요. 엄마가 저보고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말래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우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 우리 어떡해요?
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나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한 줄기 빛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함께 파멸하고 말 것인가? 우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비극기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은 무엇인지, 다음 편에서 그 충격적인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라 잠이 안 오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편 알림을 기다려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내, 서윤, 아내, 이 닫아버린 현관문 앞에서 나는 한동안 만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귓가에는 장모님, 반 여사의 절규와 민지, 처제의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맴돌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의 모든 것이었던 그 집, 그 가족. 이제는 내가 돌아갈 곳이 아니었다. 싸늘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고 나는 텅 빈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하염없이 걸을 뿐이었다.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내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 허공을 떠다니는 듯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걷기조차 힘들었다. 결국 나는 근처 허름한 모텔 간판을 보고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축축하고 키키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 위로 쓰러지듯 누워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민지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형부. 저도 집에서 쫓겨났어요. 엄마가 저보고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말래요. 이제 우리 어떡해요? 일수하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나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그렇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한 줄기 빛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함께 파멸하고 말 것인가? 며칠 뒤 민지는 수소문 끝에 내가 머무는 모텔을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형부, 우리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그녀는 내 옆에 앉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서로 사랑한 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손가락질한다고 해도 저는 형부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비극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우리는 며칠 동안 모텔방에 틀어박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다. 하지만 뾰족한 수는 떠오르지 않았다. 가진 돈도 얼마 없었고 당장 머무를 곳도 마땅치 않았다. 무엇보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과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말 것인가? 절망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때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부, 우리 그냥 멀리 떠나버릴까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 뜻밖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도망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까? 죄책감과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며칠 밤낮에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민지의 말처럼 이 도시를 떠나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간다면 잠시나마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도피일 뿐이었다.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기는 한 걸까?
이대로 주저앉아 사회의 냉대와 비난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다. 민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녀는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미래까지도. 내가 그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아니, 어쩌면 나 역시 그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 결국 나는 민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인지 그른 선택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만이 유일한 길처럼 보였다. 우리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중고차 한 대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집만 챙겨 그 도시를 떠나기로 했다.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홀로 모텔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나는 한때 나의 전부였던 집을 향해 하염없이 걸었다. 불 꺼진 창문들을 바라보며 나는 서윤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의 웃음소리, 따뜻한 눈빛, 그리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선택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날이 밝아오자 나는 민지와 함께 낡은 중고차에 몸을 실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저 이 도시를 벗어나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최대한 멀리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마치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찢겨나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희미해져 갔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달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낯선 시골 마을의 한적한 도로 위에 서 있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민지야. 괜찮아? 내 물음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형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어둠 속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위태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희망일까?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일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달라.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